우리가 안일비서신을 통해서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추론한 우리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보는데 카메라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화면에서 지금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실제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건 쟤를 실제 보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화면은 또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화면이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망막에 맺혀서 여러분의 사고작용이 저게 누구누구의 영상이다라고 인식하는 하나의 상일 뿐이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어요? 초기 불교를 봐도 색적 시공이라는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전생설화 얘기하면서 마야 부인이 아비담마에 대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나중에 관세음보살로 와가지고 사리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반야경의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관자재보살이. 자, 그 다음에 구사론에도 지수화풍을 견습난동의 성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견습난동, 그 단단한 성질, 습기, 그 다음에 따뜻하고 차갑고 하는 이제 온도 성질,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성질. 이거를 지수화풍이라고 하지, 물질의 흙, 물, 불, 바람을,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남대원 선사가 인용했던 번역하고서 개설하고 있는 송계도의 무구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도 이걸 알았어요. 몰란 게 아니야. 색이라는 것은 꽉 막혀 방해가 됨을 의미이다. 만일 경계를 보고 사물을 만났을 때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 이것은 막혀 방해가 됨이 없는, 색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색운이 저절로 공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색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부 세계에. 그래서 레드파이는 더 분명하게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어서, 이게 번역이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이거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오늘. 그리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색에 대해서, 자, 왜 색적 시공이 어려우냐. 공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은 쉬워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공이 무슨 실체가 있는 거 아니라면,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그냥. 근데 공을 설명하려고 하고 색이 뭔지를 색을 잘못 설명해놔 놓고는 공을 설명하니까 이게 색적 시공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색이 뭐냐? 색의 성질만 정확하게 알면은 색이 그냥 공이네.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색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근사신경은 오히려 너무 쉬워요. 자, 루파가 색입니다. 자, 루파가 레드파이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루파 is not the material world. 물질계가 아니다. 되는 물질계가 아니야. 루파 is not the material world. It's simply the outside world. 그러니까 단순한 외부 세계인데, 그냥 외부 세계가 아니고, in contrast to what presume is an outside world. 그러니까, 외부 세계인데, 어떤 외부 세계냐 하면은, 추정되는 것과 대조되는 그 외부 세계가 있다라고 대비되는 어떤 콘트라스트가 된다는, 서로 대비되는, 그렇게 추정된 외부 세계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에요. 추정된 외부 세계와 대조되는 단순한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다. 그래서 the word rupa, 그 rupa라는 말은 does not actually refer to concrete object.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 그 대상 세계와 실제로 관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But to the appearance of an object. 어떤 대상의 appearance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철학에서는 현상으로 번역을 해요. appearance가. appearance, 현상. 현상인데 이거는 그냥 겉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겉모습, 외관. 근데 철학에서 이게 대비되는 말이 리얼리티예요.
이거는 실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과 실제 할 때 appearance하고 이제 여기 리얼리티를 대비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대상의 외관 겉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형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자. 폼도 색이에요. 이제 영어로 이 사람은 루파를 폼으로 번역을 했어요. 형상. 형상은 is like a mask. 하나의 그 마스크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마스크예요? cannot be removed without revealing its own illusory identity. 우리가 누가 가면을 쓰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벗겨버리기 전에는 그 가짜 정체가 탄로가 나질 않잖아. 여기서 illusory identity가 가짜 정체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진짜 가짜 정체를 벗겨버리지 않고는 마스크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정체가, 가짜 정체가 탄로가 나듯이 그러한 마스크와 같은 거다. 진짜로 실질적인 구체적인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uch a mask might be won by a table or sunset or number of coin or universe.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때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블의 모습으로도, 그 다음에 선셋은 해지는 거든. 석양의 모습으로, 때로는 숫자로, 때로는 돈으로, 코인으로, 때로는 우주 전체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그게 일종의 가면 같은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외관, 외형. 그런데 whether such things are real, 그것이 실제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거나 아니거나 간에 is not relevant.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 사물인지 아닌지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룹은 그게 실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 important is that they make up a presumed outside to a presumed inside. 그러니까 추정된 외부에 대해서 추정된 내면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세계든 내부 세계든 전부 다 presumed outside, presumed inside예요. 우리가 추정한 외부와 내부의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외관에 대한 이미지, 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in the Buddha system of 그러니까 붓다의 체계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in skandha of form이 이제 여기 on이죠. 색온입니다. 색온은 includes not only appearance. 그러니까 외관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he means by which those appearances are apprehended. 그러니까 그러한 외관이 이해되는 수단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체의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이 이해되는 방식을 말한 거예요. 외관이 이해되는 방식을 같이 포함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orm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색이라는 것은 is not an objective category but a subjective one extrapolated from a person's own experience and beyond which it has little if any meaning. 자, 이게 재밌어요. 이 부분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범주, 대상, 객관적인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리고 주관적인 범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실체가 아니고, 서브젝티브 원이라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범주예요. 어떻게? extrapolated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구성된, 이렇게 한참말로 외삽이라고 번역해요. 외삽. 외사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외사법은 기존의 이제 과학이나 철학에서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추론하는 게 그게 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삽이란 말이 뭐예요? 밖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끄집어 와서 엑스트라가 그 말이잖아. 엑스트라포출레이트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봤어. 자기가 모르는 걸 봤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그것을 추정해보는 방법이 외삽이에요. extrapolate는. 그래서 추론하다, 추정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외삽하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extrapolated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추론한 거냐 하면 한 개인의, 한 사람 자신의 경험과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추론한 주관적인 것이고 그 앞에 그걸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말에 그 외에 beyond which it has little if any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관적으로 추론된 것일 뿐이다. 이게 색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existence of an external world.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존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그리고 to prove, thus to prove the existence of an inner one. 그러니까 외부 세계든 또 내부 세계죠. 여기서는 내부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a means is needed whereby the external world can be known.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세계가 알려지는데, 외부 세계가 알려질 수 있다고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단. A need is needed. A means is needed. 수단이 필요한데 어떤 수단이냐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외부 세계가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하나 필요하다. 근데 그 수단을 위해서 추론한 잠정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것일 뿐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정의에서 보면, 세계 정의는 불교의 definition of form이잖아요. This includes the powers of the eyes. 여기 다 나와요. The eyes, the nose, the tongues, and the skin, as well as the domains in which they function. Sight, sound, smell, taste, feeling. 이게 뭡니까?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육경은 얘기를 안 했어요. 오경하고 오진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의 세계 정의는 안이비설신이의 능력, 그 힘, 작용력뿐만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의 기능인 색성량,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기능을 포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 속에는, 그러니까 오근의 작용이 다 포함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파는, 헨스, 이 색이죠. 색은 is not limited to what normally think of as our body.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서 생각되는, 우리가 몸으로서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it includes the sun and the wind and the bamboo outside the window and whatever else might find through the five senses.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태양이나 바람이나 대나무 같이 밖에 있는, 우리 창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포함하고, 그리고 창문각, 그 외에 어떤 것들, 어떻게, 우리가, 감으로부터, 5가지 감각을 안에서, 혹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창밖의 모든 것과 창문과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색이다. 자, 이제 색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 결국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색은 뭐예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추론한 우리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보는데 카메라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화면에서 지금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실제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건 쟤를 실제 보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화면은 또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화면이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망막에 맺혀서 여러분의 사고작용이 저게 누구누구의 영상이다라고 인식하는 하나의 상일 뿐이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그게 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어요? 그게 색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 맛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색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형성한 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내가. 그게 인식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색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물질 세계, 정신 세계. 그러면 12연계법도 설명한 게 다 틀렸어. 12연계에서 무명행식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명색 나오잖아요. 명색이 대부분의 기초교리 책에서 물질과 정신으로 명은 이제 정신, 색은 물질 이렇게 해설을 해놓는 책은 다 틀렸어요. 집에 그런 책 있으면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오온에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명한 기초교리 기본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오온이고 오온 가운데 첫 번째가 색이야. 색부터 잘못 설명하고 있는 책을 보니까 불교가 오리무중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런 책은 쓰레기통을 버리고 남들도 못 보게 불태워 없애야 돼. 그 휴지로 그냥 써야 돼. 그걸 폐지로. 그래서 이 색을 제대로 이해하면 벌써 색수상 행식이 다 그런 거예요. 색수상 행식도 결국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형성된 느낌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 실체가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공이지. 공은 이상한 공이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지 않은 실제가 그냥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공이지. 그래서 공사상 자꾸 그러면서 공사상에 매여가지고 공을 몰라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을 보되 공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 공을 보죠. 그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너무 쉬워져요. 그렇게만 보면. 이거는 이제 또 부분 잘 읽어보세요. 그 오는 결국 우리의 마음 작용이에요. 오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 의식하는 나가 실제인 자아로서 존재있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틀렸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좋고 싫어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치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 치사선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오치온이에요. 그 오온을 나의 것과 나의 자아로 치착하는 거. 그 뭐예요? 오온이 나니까 보기에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 뭔가 할 때 의식할 때 좋은 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내치고 좋은 거는 심지어 집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소유하가 내가 완전히 꽉 이게 치온이에요. 치착이죠 그게. 버리는 것도 해당이 돼요. 싫은 거는 버리고 멀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 치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지 그게.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오온이 그 자체의 성질이 다 공하다.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냥. 그런 거는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관자재보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맨 밑에 거부터 먼저 보세요. 마지막. 보는 것이 빈 그대로 스스로 있음을 깨달은 이는 시문한 지혜가 완성된 자리에서 행할 때 원래 있는 자리죠. 비춰보는 것이 그대로 오온이. 근데 자 빌려면 제일 먼저 뭐가 비어야 돼? 오온이 빈 게 아니라 보는 게 먼저 비어야 돼. 보는 게. 자, 그 선입견이라 그랬잖아요. 선입견을 없애는 게 뭐예요? 선입견을 없애는 거. 이게 공견이에요, 공견. 선입견을 없애는 거. 견공. 경공해야 돼. 그래서 보는 것이 비어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는 것이 비면은 모든 게 다 비지. 보는 게 없으니까. 보는 것을 비워야 돼, 보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다른 말이 관자재라는 말이 그 말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견공하는 거예요. 견공. 공견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다 없애고 그냥 보는 거. 외삽하지 않고 보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 비춰보는 그대로가 비춰보는 것이 비우면 빈 그대로 오온이 다 비니
일체 괴로운 고장을 떠나 있도다.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도일체 고액은 없어요. 내가 보면 이게 사족이야. 붙일 필요가 없어. 왜? 오온이 다 비었으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오치온이면 괴로움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괴로움은 원래 없다.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오온을 있다고 착각하는 오치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중국적인 현실에서 반야신경을 대중들에게 전하려면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는 괴롭잖아.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 관자재해가지고 오온이 공한 것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재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기 위해서 덧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 고라마 지표든 한 장이든. 그랬는데 우리 천수경에서도 알듯이 재무자성경신기, 심량멸시재행망, 재망신멸량경은 시증명신참이다. 그렇잖아요. 그 재자성도 본래 없고 마음도 없으면 재도 없고 재하고 마음 다 공하면 그게 이름하여 진참이다. 진짜 참된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도일체 고액이란 말은 사실은 붙일 필요도 없는 군더더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은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비어서 스스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네. 보는 것이 비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은 깊고 깊은 지혜를 행하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는 원래 보는 것이 비었기 때문에 조견이 다 비었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괴로움과 재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자, 오늘 내가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너무 많이 걸렸네.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떻습니까? 혹시 반야신경에 대해서 조금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야신경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야신경이 초기 불교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내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어떤 스님이 반야신경을 막 엄청 막 비판을 하는 글을 계속 올렸는데 거기에 또 좋아요를 막 누르고 막 또 아니라고 또 이제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를 착각하는 거다. 심지어 그 스님 알고 보니까 설일체 유부에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왜 그렇게 폄하를 했는지 바로 스님 같은 사람 보고 그런다라고 막 이런 댓글을 해요. 논쟁이 있는 게 있던데 여러분 어떠세요? 반야신경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초기 불교의 내용, 이 설화를 비춰봤을 때 불모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반야사상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설일체 유부를 겨냥한 그런 내용인데 초기 불교의 원래 오온과 이제 12처 18개, 그 다음에 사성제 12연기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형식만 보면은 무거진멸도 이러니까 사성제 부정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 이제 또 다음에 더 보면 알겠죠. 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맞아. 아주 좋은 지금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하영 교사님이 흔히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게 이 세상이 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없다 하느냐 불교에서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해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는 너가 아니다. 그런 너는 없다. 네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냐. 그 얘기였어요.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도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건 여러분 생각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속속들이 알아? 부부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몰라요, 자기를.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게 뿌라지나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꾸며낸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걸 떨쳐야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야심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였어요. 네, 오늘 주제도 그거고, 반야심경의 내용도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든 실제 그게 아니다. 그 바깥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그 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 그 안에 어떤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외부 세계, 내부 세계로 나누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 달라이라마의 책에도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부 세계가 공하다고 주장하는 공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어떤 실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공성, 내면 세계의 공성을 같이 주장한다. 그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외부 세계가 공성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에 이제 다음 주에 그걸 할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이 따져보면은 계속 변하고 파괴되고 변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분석을 해보면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버려.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내면에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결국은 밖을 나를 분석해가지고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된 색수상 형식은 우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파악된 내용이 색수상 형식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그려낸 인식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실제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깥 세계도 공하다, 내 안쪽 세계, 내면 세계도 공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 하고. 그래서 왜 책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어려운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외부 세계도 분석해보니까 다 변하기 때문에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뭐 자동차를 분해해보면 자동차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건 비유인데 실제 외부 세계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걸 지칭하는 건 구체적으로 있죠. 근데 내가 파악한 것은 그거하고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파악한 것과 실제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금강경 마지막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편견이다. 그 편견이 선입견이다. 그걸 내려놔라. 그러면은 보인다. 뭐가?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죠.